지난 14일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부산 엑스포 최종 확정일이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28일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사우디의 독주 체제에서 최근에 한국이 바짝 추격했다. 그래서 사우디와 한국 간의 2파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국무총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재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들도 함께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경쟁국은 대한민국의 부산,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의 리야드가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 의미가 정말 큽니다. 세계 박람회,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세 개의 큰 이벤트를 모두 주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정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위상의 제고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한류의 확산이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큰 이벤트를 통하면 그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세계 박람회는 지난 박람회하고는 규모 자체가 다르고 한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훨씬 크다고는 하지만 막상 이것이 실제로 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월드컵과 같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했을 때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 그 이후에 한국이라는 그 국가의 위상이 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과거 보면은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의 국가의 위상이 커지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성장할 수가 있었죠. 이번 세계 박람회가 한국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 메가 이벤트 3가지를 모두 한 7번째 국가로서의 그 위상이 전 세계에 정말 크게 퍼질 겁니다. 사우디의 독주 체제로 한국의 성사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의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를 지지했던 일본이 며칠 전에 한국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막판 역전의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표가 익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과의 외교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단 일본이 지지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지지자들, 그러니까 다른 투표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클 수 있겠죠. 한국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본의 요미우리 통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서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더 다른 이익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익이 없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일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히나 2025년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정보를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욱더 돈독히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사우디에 왜 한국이 좀 추격을 하게 됐느냐? 일단 이런 굵직한 행사는 특정 국가들이 독식하는 것은 항상 조심하려고 하죠.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아시아 국가에서 한번 개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경쟁국이 사우디와 이탈리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미 2파전이 사우디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우디는 2029년 아시안 게임이 현재 잡혀 있고, 그리고 2034년 월드컵까지 현재 독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30년에 엑스포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029년, 30년, 34년 모든 행사를 독식하게 됩니다. 이런 굵직한 글로벌 행사를 특정 국가에서 독식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논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는 2035년 여성 월드컵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사우디한테 주는 꼴이니까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고요. 특히나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최근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유럽 국가에서,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테러 단체한테 편을 쓴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현재 빈살만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이 표를 취득해야 되는 곳이 유럽 국가하고 아프리카 국가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현재 한국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특히나 최근에 아랍 단체가 시민단체죠. 아랍 시민단체가 사우디에 반대표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5개 글로벌 인권 단체, 그러니까 뭐 작은 단체는 아니죠. 이 단체들이 사우디에 빈살만이 들어오고 나서 사형 집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인권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지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또 인권하면 또 한국이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이 상대적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우디가 좀 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뭐 오일머니라는 가장 큰 이 사실 돈이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뭐 이렇게 쉽게 크게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한국의 막판 역전극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4일에 방송드렸던 엑스포 관련주로 알려드렸던 기업들이 있죠. 시공테크, KNN 그리고 메세이상, KL넷 히림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또 그에 같이 엮이는 가덕도 관련주로 해서 삼보산업, 영화금속, 위나이텍, 동원개발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대부분이 최근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일단 최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서 조금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사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이 20분씩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분씩 있고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독식을 하지 않으면 다시금 1위와 2위가 다시 재투표를 하는데 이 시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9시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게 좀 딜레이 되면 새벽 1시 정도까지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 관련주의 주가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좀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 일부는 조금 남겨놔서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한국이 유치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한국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남겨놓은 주식들의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투자자인 주식의 관점으로서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그 외에 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에서 유치가 돼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한 국민으로서의 또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